근데 결국은 쌍꺼풀을 좀 크게 수술한 분은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. 남성분들이 보통 쌍꺼풀을 두껍게 수술을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여성분인데 쌍꺼풀은 9mm나 10mm 이 정도에 훨씬 더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. 쌍꺼풀 수술도 어떤 분은 붓기 좀 빨리 빠지고 어떤 분은 좀 늦게 빠진다고 느끼잖아요. 근데 대부분 그게 크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. 쌍꺼풀을 크게 수술하는 분들은 붓기가 느리게 빠져요. 남성분들이 보통 쌍꺼풀을 두껍게 수술을 잘 안 하잖아요. 눈을 감았을 때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3mm라든가 5mm라든가 낮은 높이로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럼 남성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그게 절개가 됐든 메모리 됐든 뭐 한 3주 정도 지났다 이러면 별로 어색한 느낌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여성분인데 쌍꺼풀을 9mm나 10mm 이 정도의 높이에 했다. 그러면 처음에 남성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언제 붓기 빠지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고, 내가 이제 피부가 좀 얇은 조건이 아니고 두꺼운 조건이라든가 이러면 또 붓기가 되게 느리게 좀 빠지는 편이죠. 수술을 여러 번 한 분들은 좀 붓기가 더 느리게 빠지죠. 왜냐하면 보통 수술할 때 절개를 해보면 안에도 이제 아물면서 생긴 그 흉 조직 같은 게 있어요. 대부분 이제 흉 조직들이 한번 상처가 생기고 나서 아물면서 생긴 조직이잖아요.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정상 조직보다는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부종이 좀 느리게 빠지는 거죠. 애초에 이게 붓기가 왜 생기는 건지. 쌍꺼풀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하자면 비절개 방식으로 하는 게 구멍을 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, 아예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절개를 하면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니까 지나가는 혈관들이 끊길 거 아니에요. 혈관을 뗐는데 피가 나면 수술할 때 거기를 지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쉽게 붓기가 이제 못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. 그래서 매몰법은 비교적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게 손상을 적게 주니까 혈액순환이 많이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절개법은 좀 더 손상을 많이 일으키니까 상대적으로 회복 과정이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어오르는?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쪽에 붙잖아요. 심장은 몸에 약간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에 비해서 아래쪽은 동맥에서 가서 정맥에서 이렇게 올라오기가 좀 힘든 거죠. 똑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그래서 다리가 붙는 거잖아요. 동맥에서 가서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. 가더라도 잘 돌아오지 못하니까 쌓이는 개념이죠. 수술하고 나서 한 3, 4일 정도까지가 붓기가 제일 심하죠. 그때 정도 이후부터는 좀씩 이렇게 빠지는 게 보여요. 큰 붓기가 좀 빠졌다 그러면 한 2주 정도?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완전히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, 근데 이제 뭐 한 달, 2달 점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죠. 근데 결국은 쌍꺼풀을 좀 크게 수술한 분은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. 3개월 이상 가야 좀 붓기가 빠진다고 느끼는 거고, 작게 하신 분들은 뭐 한 달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평가하거든요. 보통 수술하고 나서 많이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. 이제 부종이 많이 초기에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얼음찜질, 냉찜질 하는 거, 그 다음에 조금 상체를 좀 약간 자세를 좀 높이는 거. 정체된 상태로 있으면 붓기가 더 느리게 빠지니까 너무 누워만 있지 마시고 산책하거나 좀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이렇게 붓기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부터 좀 빠지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런 것들이 어쨌든 도움 되긴 되죠.